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수업도 이렇게 하는데 법원에 있어서도 종전의 전자소송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제 더 발전돼서 화상으로 변론까지, 우리가 본래 재판이라고 하면 느낌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 할 때 핵심이 변론이죠. 이 변론에 대해서까지도 화상으로, 즉 원고, 피고가 각각 자기의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에서 예컨대 PC 같은 거에서 접속을 해서 법원이 이걸 구축을 화상으로 할 수 있게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은 주로 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법원이 뭔가 지금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 같아요. 그 일반 프로그램 중에 그걸 갖다가 지금 잠깐 찾아봐 줄게요. 비디오 커넥트라는 시중에 아마 이런 비디오로 커넥트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법원이 이제 법원의 재판의 변론에 맞춰서, 예를 들어 이렇게 모니터 내지는 화상이 3개 나와서 아마 원고, 피고 화면이 큰 모니터에 이렇게 등장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화상 재판이 요번 11월 18일부터 실시되고 있다는 뉴스가 혹시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관련되는 거는 교재 옆번호, 지금 현재 기준으로 교재가 2-173부 가서 보면 당연히 종전에는 공개된 법정에서 변론이 실시된다. 변론 말고 변론을 준비하는 준비기일은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꼭 법정이 아닌 데서도, 그 다음에 만약 합의부일 때는 합의부에 3명의 판사가 전부 다 들어가지 않고도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일이 열릴 수 있는데, 변론은 공개된 법정에서 쌍방 심리로 판사 앞에서 직접 구술로 이런 심리원칙하에 진행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옆번호 2-173을 보면 기일은 지정된 1심이 장소에서 실시된다 하면서 법정에서 이제 변론 기일의 경우는 법정에서 실시되는 건데, 영상재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하나 확인할 거는 올해 8월 17일에 민사소송법이 개정돼서 조문을 보면, 나도 아직 새로운 조문은 종이법전에는 없으니까 못 보는데 아마 인터넷으로 보면 8월 17일 날 개정돼서 3개월 뒤에 시행되니까 11월 18일 저번 주에 시행되면서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영상 화상으로 재판이 시작됐다. 전부 다 모든 재판이 그런 건 아닌데 일정한 조건하에, 현재 일정한 조건하에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그다음에 사건의 어떤 속성에 비춰서 원격지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어떤 조건은 있겠지만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하여튼 실시됐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조금 더 이게 더 의미가 있게 된 거죠. 화상으로 원고, 피고 내지는 대리인 등이 각자의 사무실에서 화상으로 모니터상에 구축된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변론이 열리게 됐다. 그러니까 2-173에서 그런 걸 하나 추가해 두고, 또 조금 더 수정할 부분은 옆번호 7-20, 7-20에 가서 보면, 옆번호 7-20에 가서 보면
밑에 재판장 등은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하여 변론 준비 기일을 열 수 있다. 요거는 언제 바뀌었냐면 작년에 이렇게 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법을 개정하면서 들어간 게 아니고 그 가로 속에 보면 민사소송 규칙에다가 일단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급히 70조 6항의 민사소송 규칙에다가 변론 준비 기일을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작년 기준으로. 근데 아까 말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요번에 21년 8월 17일 날 민사소송 개정을 하면서 변론까지도 여러분이 변론 준비기일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요 변론 준비기일 플러스 이 변론 준비기일은 작년에 급히 규칙에서 마련된 규정인데 이제 민사소송법 자체의 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거 포함한 내용이 요 민사소송법에 들어갔고 변론까지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니까 요 규정은 이제 삭제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삭제됐다는 의미는 못하게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규칙에 70조 6항 규칙에 7-20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규칙에 마련됐던 것을 민사소송법 이번 개정에 포함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번에 변론까지도 인터넷 화상장치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 규칙 규정은 이제 법에 포함됐으니까 삭제했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겠죠? 됐네요. 됐어요? 그럼 기존의 전자소송은 뭐였냐? 기존에 우리가 전자소송은 대법원 사이트에 가보면 전자소송에 대한 사이트가 있는데 이렇게 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해 놓은 거예요. 시스템. 그럼 당사자가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소장 등을 그 전에는 직접 카운터에 가서 법원에 뭐 제출한다든지 했는데 이런 소장 등을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서 이 시스템에 올리면서 소를 제기하는 이런 방식. 소장의 제출. 그거죠. 그런 방식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문서를 법원이 송달을 할 때 종래에는 교부 송달이라고 해서 교재에 나오듯이 보면 직접 건네주는 것인데 요거를 갖다가 송달 부분 가서 보면 지금 설명이 어디에 잠깐 나오냐면 전자소송을 종전에 실시했다 하면서 소장 제출에 있어서 전자소송이 실시됐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옆번호 3-1 가서 보면 옆번호 3-1 소외제기에 가서 보면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2011년 민사소송 확대해가면서 다만 현재 형사사건은 아직 그런 의미의 전자소송은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 일반적인 이런 시스템으로서 전자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형사사건에 대한 것은 도입하지 않았는데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2011년 10년 전에 그래서 현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 4년 뒤에 이제 실전에 나가게 되는데 과거처럼 종이에 쓰고 종이로 써서 접수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시키는 거예요. 8, 90%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옆번호 3-1에 그런 설명이 잠깐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송달의 경우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송달 부분서 가서 보면 옆번호 2-193 가면 이런 송달
경우도 어떻게 송달이 이루어지느냐. 이 시스템 가서 자기가 시스템에 자기한테 온 문서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송달된 거예요. 그러면 이메일이나 아마 정확하게 나도 뭐 이거 실무는 모르는데 자기 SNS로 보내졌다 이런 메시지가 올 거예요. 그런 게 메시지가 올 텐데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상당 기간 확인 안 하면 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193 보면 쭉 보면 기본 그런 관련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민사소송 등이란 말은 이제 민사소송 말고 행정소송, 특허소송 등까지 포함하는 거고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전자소송에 관한 법률이에요. 전자소송에 관한 법률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데 그 쭉 내려오면 송달할 전자문서가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에 등재된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그래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일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일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되겠죠? 지금 이런 정도는 민사소송에서 2011년부터 소장을 제출하는 단계라든지 문서를 송달하는 단계에서 실시되는 의미에서 전자소송이 지금 80~90%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점이 지금 마지막 이제 실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했냐면 이 변론을 전통적인 변론은 이제 법정에 가는 거잖아요. 법정에 가서 이렇게 판사 앞에서 구술로 직접 원피고가 내지는 대리인이 구술로 판사 앞에서 직접 변론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화상적으로 이렇게 아마 판사는 이제 법정에 있어서 그런 구축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출된 모니터가 한 2개, 3개 있어야겠죠. 이렇게 보는 거고 판사는 이 기록을 보면서 하나의 화면에서 이제 제출된 걸 보면서 이 화상에는 이제 원고라든지 해놓고 아까 BDO 커넥트라는 그 어떤 시스템 업체 거를 효율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그래서 변론까지도 화상적으로 지금 재판을 진행했다. 그 개정법이 이번 11월 18일 시행되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어떤 의미에서 첫 사건이 이목을 집중하겠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한번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교재는 여러분이 추가해서 지금 내 말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이걸 기존 교재에 나오지 않은 것을 잘 스스로 정리하세요.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보여요? 혹시? 보이죠? 판사실서도 영상재판 이 화면 보여요? 그럼 보인다고 할게요. 이게 언제 거냐면 요 일자를 봐봐요. 작년 3월 5일. 그렇잖아요. 코로나 여파로. 요거는 뭐예요? 작년 기준으로 뭐였었어요? 변론 준비 기일.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다. 그러니까 변론 준비 기일은 뭐예요? 법정에서 열리지 않아도 된다. 법복을 입지도 않았다. 요 권순영 부장판사가 자기 방에서 이렇게 지금 화면 보이죠? 오른쪽 요거는 아마 기록 같은 거
시스템 올라온 자료, 문서 뭐 이런 것도 이거 이 화면을 보면서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양수금 반환 청구 소송. 요때 수명법관이라고 하죠. 수명법관 뭐예요? 합의부 3명 중에 부장판사가 요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명을 받고서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이 아닌 평소 직무를 보는 사무실 책장에 앉았다. 변론 준비 절차의 변론 준비 기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화면 상태는 어떤지, 영상이나 음성이 끊기지 않는지를 물으며 변론 준비 기일은 아까 뭐에 관한 부분에서의 이야기냐면 교재 7-20 부분의 이야기죠. 교재 옆번호 7-20 부분에 규칙,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판사님이 전자소송 시즌2, 그 이전에 전자소송은 소장을 제출하거나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였는데 규칙에 의해서 변론 준비 기일을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하여 열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부분과 관련된 이 기사이네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판사실에서 이미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하나 더 기사를 볼게요. 지금 또 화면이 전자소송 이용 비율이 늘었다. 이 기사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이용 비율이 2011년 아까 의미의 전자소송에 있어서 소장을 제출한다든지 문서 등을 송달하는 그 전자소송 시스템에 의한 전자소송은 2011년 처음 시행해서 14.9%에서 지금 82.9%로 늘었다라는 것이죠. 전자소송은 2010년에 민사소송은 11년인데 특허소송이라고 해서 이제 기술적인 이런 분야에서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서는 2011년 5월 도입, 그 다음에 2013년에 행정가사소송, 그렇게 해서 1심에 접수된 민사본안 사건 중 전자소송의 비율은 2019년 82.9%까지 치솟았다. 2019년. 그럼 지금은 뭐 더 그렇겠죠. 되겠어요? 2010년 특허소송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에. 이런 기사도 있네요. 되겠죠? 인천에서도 다시 또 인천지방법원 거 화면 보이나요? 누가 채팅창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보인다. 아까 하고 마찬가지죠. 이건 준비기일. 작년 그러니까 작년 내지 올해 5월 달까지의 신문 기사네요. 변론 준비기를 실시했다. 아까 8월 달에 올해 이제 규칙에 있던 것을 포함해서 민사소송법 개정이 있었다. 이때는 변론 준비기일을 역시 이분은 지금 법복을 입은 것 같긴 한데 판사실이네요. 역시 오른쪽에는 이제 그런 뷰어 같은 게 있네요. 기록 같은 걸 볼 수 있는. 왼쪽에 이 화면 모니터를 보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네요. 인천지방법원 행정부에서 부가가치세 부가처분 취소소송을 변론준비기일을 이거 잠깐 이야기 빠져나가는데 부가처분 취소소송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딱 체납된 세금 없애드리겠습니다. 세금 관련한 이런 광고가 뜨잖아요. 이거 구글 건가? 잠깐 잡담인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네. 그죠? 여기다가 전명서 강의민사법 책을 띄워 강의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여러분 빨리 그런 기술을 익혀봐요. 그래서 그런지 부가처분 취소소송 세금에 대해서 것 때문에 여기 여러분 보여요? 이거 무슨 여러분도 보여요? 아, 여러분한테는 광고가 달리나 아니죠. 내 화면을 보니까 똑같은 광고 나가겠죠. 체납된 세금 없애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가 문제되고 있어요? 또 현실적으로 세무사한테 세무 관련 소송에 대해서 대리권을 달라. 한편 변호사는 당연히 세무사 자격이 부여돼서 세무사적인 업무를 했었는데 거꾸로 언젠가부터
변호사 된 사람은 예컨대 한 10년 전인가부터 한테는 그 자격을 기존에 했던 경우 이에 새로 변호사 취득한 사람들은 그쪽에서 못하도록 한 뭐 이런 싸움이 지금 대한변협에서 헌법재판까지 걸면서 헌법재판에서 위헌 받으면서 뭐 그 나름의 그 흐름의 분위기 여러분이 신문 같은 데서 본 적 있어요? 세무사들의 세무 관련 소송의 대리권 달라. 한편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이 당연히 부여돼서 업무를 했었었는데 하고자 한다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십몇 년 전에 취득한 변호사부터는 못하게 일정 부분 못하게 하고 뭐 다 못하게 했다가 뭐 일정 부분 못하게 했다가 뭐 헌법재판에서 위헌 나왔다가 뭐 그런 것 등이 흐름이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세무회계 컨설팅이니까 무슨 변호사는 아닌 것 같은 데서 이렇게 광고가 요 기사를 보면서 딱 현출되네요. 세상이 이렇게 된 거죠. 지난해 6월 1일 지난해니까 이게 2021년 기준으로 2020년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규칙을 일단 개정해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서 변론준비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대법원이 그리고 모든 재판부의 영상 법정을 개설했다. 이죠. 이건 판사실에서 하는 것 같고 아까 이제 우리가 현재 변론에서 열리는 그것에 대해서 화상장치로 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온 거죠. 여기선 보면 판사실에 마련된 인터넷 화상 장비를 통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지금 변론 준비 기를 운영했다는 종전의 신문 기사인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가 민사 변론 사건 변론 이제 다시 마지막 신문 기사로 왔는데 보여요? 민사 사건 변론. 네, 보입니다. 이제 요거는 변론 준비 기일이 아니라 변론. 그렇죠? 첫 영상재판. 전국법원 최초로 민사재판 변론을 영상재판 방식으로 열었다. 박진수 부장판사는 법정에 와 있네요. 여기 와서 당사자는 지금 안 왔는데 이 화면 모니터상으로 여기 잠깐 보면 이런 시스템 같아요. 그림에 봐봐요. 그래서 개정 민사법 287조의 2 이게 이번 8월 17일 날 개정됐다는 조문이죠. 개정됐으니까 287조에다가 붙였네요. 조문을 보면 2라는 이 가지번호가 들어간 걸 보면 287조에다가 붙인 거죠. 이번 개정에서 조문 번호 그렇게 가지번호 나올 때 어떻게 보는지 알죠? 287조가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친 뒤에 변론에서 증거법 바로 직전 변론 등에 관한 조문의 마지막에 보면 272조의 제2장 변론과 그 준비에서의 쭉 조문이 내려가다가 287조에 가서 하나 더 가지번호로 287조의 2라고 덧붙여서 영상재판으로 변론기를 진행한다. 이렇게 지금 개정됐다. 실제 법정에 출석해 이루어진 것을 본다. 그럼 저번 때 우리가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고 뭐 아니면 이제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하고 뭐 이런 개념. 그때 잠깐 출석해도 실질적으로 변론을 안 하면 불출석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등을 했는데 물론 그때 쌍방 불출석, 2의 불출석, 1월의 휴지 기간, 쌍방 불출석의 경우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법정에 출석해서 구술로 재판부 앞에서 직접 그런 심리원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심리의 원칙. 예컨대 심리의 원칙 등에 대한 교재에 보면 쭉 옆번호 6-1
옆번호 6 붙는 게 이제 처음에 심리의 기본 원칙에서 공개 심리주의라든지 구술 심리주의죠. 그럼 이게 지금 이런 IT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편하고 효율적인데 민사소송법 이론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이게 과연 직접이냐 구술이냐 이런 의문은 제기될 수 있죠. 이론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종래 상정했던 법정에 가서 법관 재판부 앞에서 나 이러이러 억울합니다 라고 구술로 직접 공개된 법정에서 한다 라는 게 심리의 기본 원칙인데 이런 IT적인 발전에 의해서 효율성 있고 이런 재판이 지금 도입됐는데 이게 과연 기존 심리 원칙에 맞는 건가의 의문은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지금 우리도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 할 때 직접 구술주의는 전제가 대면을 전제로 한 개념이잖아요. 확실히. 그런데 이제 IT적인 기술적인 류의 대면도 대면 아닌가? 온라인적인 기술적인 인터넷 화상 장치를 통한 대면도 대면 아닌가? 그 마이크를 타고 전달되는 게 구술로 하는 거 아닌가? 라고 기술적인 걸 접목시키면 설명을 해낼 수는 있죠. 하여튼 봅시다. 무단 녹화나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 원래 법정에서 공개주의이더라도 법정에서 공개는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건데 거기 가더라도 왜 형사사건 같은 거 유명한 거 보면 이렇게 가서 막 녹음 뜨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거 언뜻 신문기사 봤죠. 그런 것에 대해서 막 녹화하고 이러면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없다. 뭐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여기서는 법정에서는 법정의 그 서리 정리 뭐지 그 법정에 하여튼 그 설이라고 하나 정리라고 하나 그 부분에서 핸드폰 끄세요 뭐 촬영하면 안 돼요 하면서 이렇게 감시한달까 확인한달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상재판에서 무단 녹화나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 의 말은 자기 방에서 자기 어떤 지금 있는 데서 화면 녹화라든지 촬영한다든지 이런 거가 하면 안 된다 이 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법정에서 실제 할 때 허가받아서 해야 되는 건데 이 경우는 자기 사무실 등에서 화면 녹화나 촬영 등을 어떻게 본다면 규제 없이 하려면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금지되어 있다. 만약 허가 없이 촬영이나 녹화를 하게 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감시재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실제 법정에서 그렇게 되는 룰을 여기다도 적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마 여기서 말하는 영상재판에서는 자기 사무실에서 녹화 촬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 나오네요. 비디오 커넥트를 통해. 이게 아마 이제 어떤 업체가 비디오 커넥트라는 업체가 이 특화해서 이 화상 재판을 영상 재판을 할 수 있게 세팅해 놓은 것 같아요. 첫 사건은 융역비 청구 소송인데 여기서 첫날부터 재밌는 현상이 나왔나 봐요. 요거였네. 프로그램 화면 속에 3분할 된다. 재판장 원고 피고 이렇게 3분할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화면을 위에 가서 보면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길도 합의했다. 영상재판을 진행하는데 요 웃긴 상황이 웃기달까 돌발 상황이 나온 게 세 번째 순서로 진행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의 영상이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 여러분도 지금 화면에 모니터에 참가자 화면 끄고 있는데 조금 이것도 빠져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한다면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결석이라고 그랬죠.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아무 말도 않는 거는 앞에서 진술금지의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 등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교재 같은데 앞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기 줌 강의에 들어오긴 했지만 한마디도 안 하면 출석한 게 아니다. 웃긴 얘기로 내가 하는 거예요. 또는 화면을 안 켜면 출석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상황인 거를 웃기게 지금 얘기했는데, 여기 세 번째에서 그 원고 측 대리인이 여러분 들어오다가 끊겨서 또는 자기 이 처음이니까 잘 이 화면 현출이 뭔가 미스가 나면서 재판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화상장치를 이용한 형태로 참석해야 하는데 화면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처음에 돌발 상황, 영상 확인이 안 되면 실제 당사자가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이해하지 않아서 일단 변론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화면이 안 나오면 이게, 그래서 양쪽 대리인이 모두 동의해 이 사건은 영상 연결이 원고 측 없는 상태에서 변론이 이어졌다. 이렇게 됐네요. 박 부장판사는 변론을 마치고 다음 기일을 지정할 무렵,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민사소법 173조 추후보안,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일종의 추후보안 이럴 때 그 표현이 나왔잖아요. 기일 같은 거 추후보안.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됐을 때 113조 보면 소송 행위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불출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영상이 나오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의가 없으면 진행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당사자가 과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냐? 시스템의 문제라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겠지만 자기가 접속하는 방법 같은 거 몰라서, 예를 들어 현장 재판을 치면 건물 법정 잘못 찾아서 딴 데 가서 기다렸다든지 이러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아니잖아요. 물론 뭐 안타깝겠지만 하여튼 여기서는 그런 규정도 있다. 그래서 화면은 안 나왔지만, 원고 대리인의 화상은 안 나왔지만, 화상이 안 나왔으면 목소리도 안 나왔을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여기 화상이 안 나왔다고만 하고 있으니까. 영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 규칙의 5항에 가서 보면 이건 아까 삭제됐다는 그 규정이 아니고, 인터넷 주소에 접촉하지 아니한 때는 불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할 수 없었던 때, 아까 같은 상황이 그런 거냐. 근데 하여튼 요 지금 기사에 의해서는 동의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이해하지 않았으니까 변론을 진행했다. 뭐 이런 거네요. 그래서 원고 측 영상 연결 없이 변론이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개정법 시행에 따라 이번 8월 18일 개정법이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론 기일 등을 이제 영상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고 확대한다라는 거죠. 형사 재판에 있어서 일반적인 전자소송은 아직 도입 안 됐지만 공판 준비 기일이네요. 형사 소송에서 공판 자체는 아니고 공판 준비 기일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일반적인 형사 전자소송은 지금 실시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형사사건은 현재 이렇게 인터넷 화상장치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민사에서의 변론 준비기일과 마찬가지인 개념으로 공판 준비기일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네요. 이해 되겠어요? 요게 요새 새로운 그런 트렌드인데, 질문 있으면 하세요. 수업 내용 중에 질문. 오늘은 전자소송과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이용한 영상재판, 이런 거를 새롭게 종이 의주의,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 출석해서 하는 재판, 이런 것에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뭔가 급변하고 있는, 원래도 최종적인 전자소송은 자기 사무실 등에서 자기 방에서 법정에 안 가고 변론을 뭔가 IT적인 발전에 의한 시스템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공개주의, 직접주의, 구술주의 이런 것 등에 저촉되지 않는가. 항상 종전의 관념에 비춰서는 이게 아닌 것이죠. 그렇죠?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